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직류 직관 발전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 직관 발전기의 회로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직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자와 계좌 권선이 직렬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자, 회로를 그려보면, 자, 여기에 전기자가 이렇게 있고요. 전기자가 회전을 하겠죠. 전기자의 저항 RA. 그쵸? 자, 여기에서 계좌 권선이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RS. 그쵸? 자, 그 다음에 부하가 이렇게 있겠죠. 자, 부하가 있으면 부하에 단자전압 V가 있겠고요. 자, 당연히 부하 전류 I가 흐르게 됩니다. 이때 유기기전력 E가 발생을 할 거고,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 IA, 직관 계좌에 흐르는 전류 IS,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식에서 직렬이기 때문에 전기자 전류와 직관 계좌 전류와 그 다음에 부하 전류는 같게 됩니다. 따라서 IA는 IS, I가 같게 되더라. 자, 그러면 유기기전력 E는 단자전압 V에다가, 그쵸? 자, 여기에서 걸리는 전압 강하 IA, RA 플러스 직관 계좌에서 생기는 단자 전압 강하 IAS, RS가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을 다시 쓰게 되면 V 플러스 어차피 IA, IS가 같기 때문에 IA에 RA 플러스 RS다라는 값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단자전압 V라고 하는 것은 유기기전력에서 IA, RA 플러스 RS만큼을 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이제 무부하 포화 곡선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무부하 포화 곡선을 얘기하는데, 자, 무부하 포화 곡선, 무부하라고 하는 얘기는 부하 전류 I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0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I가 0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 이 회로에서 IS가 0이란 얘기입니다. 그쵸? 그럼 IS가 0이란 얘기는 결국 뭐냐? 자속 파이가 0이 된다, 이런 얘기. 즉, 여기에서 공급되는 자속 파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유기기전력 E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E는 K 파이 N에 의해서 0이 되는 거죠. 즉, 유기기전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즉, 직관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무부하 시 전압 확립이 불가능하다. 그쵸?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외부 특성 곡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특성 곡선. 자,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 전류와 단자전압 V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려보면, 자, 여기는 부하 전류 I. 자, 이건 뭐랑 같습니까? 직관 계좌 전류 IS랑 같겠고요. 자, 여기를 E, 유기기전력과 단자전압 V다라고 보면, 자, 자여자 방식이기 때문에 이 RS는 뭐가 존재해야 됩니까? 잔류자기가 존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IS가 없어도 여기서 전기자가 회전을 한다면 어떤 일정한 전압은 유기가 됩니다. 따라서 자, 유기기전력과 요 부하 전류 간의 관계 그래프는 이러한 그래프를 얻을 수 있겠고요. 자, 부하 전류가 증가를 하면서, 자, 여기에 있는 IA 값이 증가를 하면서 뭐가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유기기전력에 관한 그래프가 될 것이고, 자, 이것보다 약간 작은 이러한 그래프에 자, 단자전압
V의 그래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어떠한 전격 전류에서 이만큼은 전압 강하 얼마가 되는 겁니까? IA, RA 플러스 RS만큼의 전압 강하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직권발전기에서 전압 확립 조건을 보면 전압 확립 조건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당연히 자여자 발전기이기 때문에 잔류 자기가 어떻게 된다?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잔류자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역회전 운전 금지. 역회전 운전이 금지되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좀 전에 얘기했던 무브화시는 그죠? 무브화시 전압 확립 불가능. 그러니까 즉 발전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직권 발전기의 잔류 전압 확립 조건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직권 발전기의 회로도와 관련된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복권 발전기입니다. 자, 복권 발전기. 자, 복권 발전기를 구조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 분권이라는 게 있고 외 분권 복권 발전기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내 분권을 보면 회로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회로를 여기에 전기자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 전기자와 병렬로 분권 계좌 저항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 RA가 있을 것이고 직권 계좌 RS가 존재합니다. 자, 당연히 부하가 여기에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얘는 RF가 되겠죠. 자, 그럼 식을 보게 되면 전기자에서 유기기전력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단자에 V다고 하는 단자 전압이 걸릴 것이고, 부하에 부하전류 I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IA라고 하는 전기자 전류가 흐를 것이고, IF라고 하는 분권 계좌 전류, 그 다음에 직권 계좌 전류인 IS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회로에서 IS와 I는 어떻습니까?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식을 한번 세워보게 되면 첫 번째, IA는 IF 더하기 I가 됩니다. 그쵸? IF 더하기 I. 근데 여기에서 I는 뭐랑 같습니까? IS랑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 RF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IS, RS를 뺀 것만큼. 그죠? V에서 IA, RS를 뺀 것만큼의 전압이 걸리게 되죠. 자, 어쨌든, E는, 유기기전력은 단자 전압 더하기, 그죠? 단자 전압 더하기. 자,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 IA, RA, 플러스 IS, RS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자, 단자 전압 V는 유기기전력에서 IA, RA, 플러스 IS, RS를 뺀 것만큼, 그쵸? 전압이 걸린다. 자, 여기서 지금 한 건 뭡니까? 얘는 내 분권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외분권을 그려보면 외분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똑같이 그려보게 되면 자, 전기자가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 전기자 저항 RA. 자, 분권 계좌 저항 RF. 그렇죠? 자, 직권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RS가 됩니다. 자, 그리고 부하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전기자에서 발생되는 유기기전력 E가 있을 거고 전기자에 흐르는 전기자 전류 IA, 직권계좌에 흐르는 IS, 여기엔 IF가 될 것이고 여기는 부하전류 I가 되겠네요. 이때 여기에 걸리는 부하에 걸리는 단자전압 V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 식에서 자, 요점에 들어가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의 합과 같기 때문에 전기자 전류 IA는 IF 플러스 I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IA는 뭐랑 같습니까? IS랑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유기기전력 E는 그죠? E는 자, V 플러스 그죠?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 즉 V 플러스 IA에 RA 플러스 RS가 된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 반대로 V는 E 마이너스 IA에 RA 플러스 RS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지금 이것은 내분권이고 이것은 외분권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복권에서도 얘가 내분권이냐 외분권이냐에 따라서 식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 회로를 함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이것은 회로의 구조적인 분류를 한 것이고요. 자, 복권 발전기를 또 우리가 다르게 자속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분권 계좌에서 전기자에 가해주는 자속을 파이 1이다 라고 하고, 자, 이 직권 계좌에서 전기자에 가해주는 자속을 파이 2다 라고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이 외분권도 분권에서 전기자에 주는 자속을 파이 1, 직권에서 전기자에 주는 자속을 파이 2다 라고 하면 어차피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속이 파이 1과 파이 2가 방향이 같으면 서로 더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복권 발전기를 가동 복권 발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속 파이 1과 파이 2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자, 파이 1 마이너스 파이 2의 형태가 되는 복권 발전기를 우리는 차동 복권 발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가동 복권 발전기에서는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과 복권 발전기, 그 다음에 평 복권 발전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외부 특성 곡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특성 곡선. 자, 이 외부 특성 곡선은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여기는 부하 전류 I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자, 여기는 단자 전압 V,
대한 축이다라고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자, 부하 전류를 한번 증가시켜 보는데 이것은 내 분권의 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는 E 마이너스 IA에 그쵸? 어떤 걸 써도 상관없으니까 자, V는 E 마이너스 IA 그쵸? RA 마이너스 IS RS 요 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요 E라고 하는 건 뭡니까? E라고 하는 것은 K 파이 N입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요 파이라고 하는 것은 가동 복권이면 파이 1 플러스 파이 2가 되는 거고 차동 복권이면 파이 1 마이너스 파이 2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하 전류가 0이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전류가 0이다. 자, 부하 전류가 0이란 얘기는 IS가 0이란 얘기죠. 여기에서 보시면 I와 요 IS는 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0이더라도, 그쵸? 0이더라도 여기에 있는 파이1이라고 하는 자속은 공급이 된다. 일정한 만큼, 그쵸? 어떠한 전압만큼 공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유기 기전력만큼의 전압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부하 전류가 증가한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전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요 IS 요 값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즉 전압은 떨어집니다. 다시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여기에 있는 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V라는 값은 떨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자, 여기에 전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파이2가 증가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즉, E의 값도 증가한다라 이겁니다. 따라서, 자, 어떠한 전격 전류 IN에서, 그쵸? 전격 전류 IN에서 어떠한 전격 전압 VN에 봤을 때, 자, 이것이 자, 처음보다, 그죠? 나중에 전압이 같아지게 되는, 그죠? 이러한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평복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복권. 자, 근데, 자, 여기에서 얘도 증가되고, 자,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되고, 분명히 얘도 증가된다고 했습니다. 언제? 가동 복권에서. 그럼 얘와 얘가 같게 되면, 증가량이 같게 되면, 전압 강화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평복권이라고 하는 거고, 자,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얘의 증가량이 요것의 증가량보다 크게 되면, 전격에서 뭡니까? 얘보다 더 커지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복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차동복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복권은 자속이 뭐라고 했습니까? 파이1 마이너스 파이2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파이1 마이너스 파이2이기 때문에 자,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얘의 값은 증가합니다. 그쵸? 자, 근데 파이2가 증가하면 전체 자속 파이가 감소하기 때문에 얘의 값은 더 감소합니다. 그러면 얘도 감소하고 얘는 증가하니까 얘는 더 감소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렇게 되다가 그렇죠? 얘가 어떤 일정한 값 되면 얘가 바로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수직으로 하강하면서 어떠한 일정한 정류를 내보내더라 이겁니다. 정전류를. 자, 이것이 바로
차동 복권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과복권, 평복권, 차동복권이 있는데 얘네들은 어디에 쓰느냐? 자, 먼저 과복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얘는 전압이 더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전압 강화 보상용 보상용 전원으로 사용이 되고요. 자, 평복권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어떻습니까? 부하가 증가하더라도 전압이 어떻습니까? 일정한 정전압을 공급을 하더라. 그래서 직류 전원 및 직류 전원 서플라이, DC 서플라이 및 그다음에 여자기 전원. 여자기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좌의 전원이다. 이런 얘기. 계좌의 전원용으로 사용이 되고, 차동복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전류를 공급하는데 사용이 되더라. 그래서 얘는 용접용 발전기. 용접기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전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접용 발전기로 사용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 라고 봤을 때, 자, 분명히 복권 발전기는 분권과 직권이 같이 있는 발전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그려보면, 자, 여기에, 자, 전기자가 있고요. 자, 여기에는 분권 계좌가, 여기에는 직권 계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RS, 이거는 RA, 이것은 RF. 자, 그럼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자, 이 복권 발전기를 내가 직권으로 하고 싶다. 직권으로 만들고 싶다. 자, 직권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얘만 없으면 되는 거죠. 그죠? 얘만 없으면 되기 때문에, 자, 복권을 직권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한다? 분권 계좌를 어떻게 합니까? 없애는 거죠. 없애는데 개방시킨다. 분권 계좌를 뭐 한다? 개방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복권 발전기를 내가 분권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얘만 없으면 됩니다. 그죠? 얘를 없애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를 단락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직권 계좌를 뭐 한다? 단락시킨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권 발전기 같은 경우에, 자, 구조적인 내분권과 외분권이 있고, 이때 이 내분권과 외분권에 의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분권 계좌에서 주는 자속과 직권 계좌에서 주는 자속에 의해서 그 자속이 서로 더해지는 형태의 발전기다라고 하면 가동복권 발전기라고 하고, 그 자속이 빼지는 형태다라고 하면 차동복권 발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동복권에서도 부하 전류가 증가 시 전압이 항상 일정한 전압가가 없는 정전압을 공급하는 것은 평복권 발전기이고, 부하가 증가할수록 전압이 증가하는 이러한 발전기를 과복권 발전기다라는 내용을 이해를 해두시면서 외부 특성 곡선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복권을 직권으로 만들 때 또는 분권으로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됐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 변동률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 분권에 대해서 한번 분권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권 발전기는 어차피 어떠한 발전기를 가지고 얘기해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제가 분권 발전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 자, RA가 있고 유기기 전력 E가 있고 여기에 단자전압 V가 있습니다. 자, V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부하를 한번
그려보면 자,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제 IF가 될 것이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제 부하 전류 I가 될 것이고 IA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단자전압 V라고 하는 것은 전격 부하 시 단자전압 V라고 하는 것은 E 마이너스 IA RA입니다. 그쵸? 그쵸? 자, 그러면 무부하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부하 시. 자, 무부하 시 단자전압은 V0라고 하면 부하가 0이야. 여기에 부하 전류가 0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IF와 I를 비교해보면 IF가 무한히 작습니다. 사실 I보다. 그래서 얘를 그냥 무시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와 뭐가 IA를 같다라고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무시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무부하라고 하면 요 값이 0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됩니까? 2가 됩니다. 그죠? 무부하시 단자전압은 2, 유기기 전력과 같게 됩니다. 이때 전압 변동률은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자, 전격 전압분의 여기 부하시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단자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곱하기 10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정확히 자, V는 2 마이너스 V 곱하기 100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사실은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요와 같이 쓰는데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무부하시 단자 전압은 유기기 전력과 같다. 그쵸? 요렇게 볼 수 있다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압 변동률과 관련된 요 내용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병렬운전입니다. 병렬운전. 자, 이 병렬운전, 발전기를 뭐 하겠다? 병렬운전하겠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부하가 있는데 배터리를 하나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얘의 용량이 부족하다면 하나를 더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발전기 병렬 운전이다라고 하는 거고, 요 직류 전원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있는 발전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병렬 운전은 언제 하느냐? 당연히 부하의 용량이 클 때. 그렇죠? 또 아니면 예비 발전기로 예비 발전기용으로 쓸 때 우리가 병렬 운전을 한다. 자, 그러면 이 병렬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느냐? 병렬 운전 조건. 자, 병렬 운전 조건 문제에서 잘 나오는 내용이 되겠죠. 당연히 어떠한 조건, 이런 것들은 문제에 잘 나온단 말입니다. 왜? 다음 조건 중 뭐 틀린 것을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극성이 같을 것. 증유기 때문에 극성이 같을 것. 극성이 같을 것. 그것은 당연히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자, 단자 전압이 같을 것. 단자 전압이 같을 것. 세 번째. 이거는 2번과 비슷한 내용인데, 자, 단자 전압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부하 전류가 흐릅니다. 그쵸? 자, 만약에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부하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증가하겠죠? 그럼 부하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뭐가 아까 우리가 발전기에서 중요했던 곡선 뭐 있었습니까? 여기는 단자전압 V고 여기는 부하전류 I였습니다. 자, 부하전류와 단자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뭐였습니까? 외부 특성 곡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2번에 뭐라 했습니까? 단자전압이 같을 거. 자, 부하전류가 증가하더라도 얘의 단자전압과 얘의 단자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같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외부 특성 곡선이 같아야 된다. 즉 유사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외부 특성 곡선이 같을 거. 그러니까 얘가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죠, 그죠? 아이디어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외부 특성 곡선이 비슷해야 된다. 자, 네 번째. 자, 외부 특성 곡선이 같을 거. 자, 네 번째로는 자, 뭐가 있느냐? 용량은 자, 얘의 용량과 얘의 용량은 사실 달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용량은 임의 그죠? 대신에 용량이 큰 놈이 당연히 더 많은 부하 분담을 해야 되겠죠. 용량은 임의의 것인데 더 큰 놈이 부담해내요. 다섯 번째, 수하 특성을 가질 거. 일종의 조금은 수하 특성을 가져야 된다. 즉 전압과 전류의 곱이 같은 그러한 특성을 가져야 된다. 여섯 번째, 자 우리가 배운 발전기 중에 종류가 뭐가 있었습니까? 타여자, 직권, 분권, 복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권과 이 직권의 공통점은 뭐가 있느냐? 얘 두 개의 공통점은 바로 직권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직권 계좌를 갖고 있는 직권 발전기라든가 복권 발전기를 병렬 운전 시 직권이나 복권 발전기 병렬 운전 시 전압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균합선이 필요하다. 균합 모선, 균합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직류 발전기 병렬 운전 시 균합선이 필요한 발전기의 조합은 뭐냐? 이렇게 문제에 나옵니다. 뭐다? 직권, 그 다음에 복권. 공통점이 뭡니까? 직권 계좌를 갖고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 직권, 문제에서 직렬, 발전기, 직류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해서 문제가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류 발전기에 관련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